그 56항 전투통제실 올라가신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좀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 뒷줄에 앉아서 이제 포고령 내려야 되는 시간인데 하고 쭉 보고 있고 하는데 장관님께서 뭐 지휘하고 하시면서 그런데 또 아직도 계엄선 부문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뭐 대통령실 그 대통령님 대변인실인가 하여튼 거기에 뭐 누가 안 계신다는 얘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럼 직접 인편으로 가서 협조도 하고 하라 뭐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조금 지났는데 이제 장관님께서 말씀 중에 그 22시 30분부로 포고령을 하자는 말을 툭 지나가면서 하시길래 저희들이 막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틀려가지고 앞으로 막 나가서 장관님 요 시간이 좀 틀려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정하라 그러셔가지고 또 뒤에서 막 수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이거 고개를 돌려보시면서 23시로 하라는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합참차장이 숫자 22를 그 2를 3자로 고치고 수기로 예, 수기로 예, 수기로 고쳤습니다. 그 고쳐가지고 이제 하달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막 계엄성 본문 가지고 협조가 됐네 안 됐네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거기서 이렇게 수기로 해놨으니까 누군가가 약간 목소리 들리게 타이핑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전문 들렸습니다. 그래서 타이핑? 그럼 할 수 있으면 빨리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타이핑실로 집어넣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기로 수정한 걸로는 안 되고 다시 그러면 새로 타이핑을 이게 결자가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맨 처음에 김용현 장관이 봉투에서 꺼내준 포고령 내용하고 동일하게 타이핑을 다시 하신 거란 말씀이시죠? 해가지고 이제 거기 한 좀 7에서 10분 정도가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똑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탈자 보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57항은 제시는 생략하고 증인께서 아까 진정성립 과정에서 보셨던 그 포고령 사본 서명된 부분이 그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58항입니다. 증인은 58항은 생략하겠습니다. 59항도 생략하고 60항도 생략하겠습니다. 61항, 62항 생략하겠습니다. 63항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고령 발령 시각 외에 증인이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최초 건네받은 포고령 1호 초안 중 다시 타이핑하면서 수정된 내용은 없는 겁니까? 숫자가 이제 숫자 외에 바뀌었습니다. 네, 그 외에는 22가 23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서명 날인하시기 전에 포고령 내용은 다 읽어보신 거죠? 예, 거기 여러 사람이 같이 이제 출력이 됐으니까 나눠서 한 7명 정도는 읽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언론에 공지하라는 지시를 받으신 사실이 있으시죠? 그 공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포를 하셨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공지하라고 하셔가지고 또 공지하러 가서 또 저희 수명해야 되니까 이제 당연히 좀 저희 수명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지하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 공지하는 방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지를 한 겁니다. 그 실무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줬는지는 저는 모르고 저는 옆에 사람 주면 또 저도 참모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막 다 하진 않습니다. 그냥 공지해라 이제 서명하고 공지해라 이렇게 하니까 또 쭉 들어가서 그게 이제 내부망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공지가 안 됩니다. 또 이제 기자들에게 나가는 또 다른 외부망과 연결된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옮겨서 이제 옮겨서 막 고치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공지하라고 한 다음에 그런 과정이 아마 진행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67항입니다. 증인께서는 계엄 상황실 구성 관련해서 2실 8처 요원들 소집에 시간이 좀 소요돼서 계엄과장 권영환에게 일머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수 이제 육군본부에 사람이 올라야 된다는 조금 자꾸 얘기하고 또 약간 훈수듯이 지원하는 게 그렇게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생활 할 때는 지원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 없이 상황실도 전혀 구성 안 되고 맨 보는 사람 4명만 제 앞에 이제 비디오홀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뒤로들 앉아 있고 참모들이 이 정도 거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참모들을 보고 맨 4명이서 그냥 하다가 전화 오면은 야 이게 뭐냐 뭐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답답했습니다. 답답하고 상황실은 뭐 구성도 전혀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불은 꺼져 있지 뭐 컴퓨터 하나 없지 뭐 비디오홀도 새까맣지 뭐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벽 드듬드듬해서 스위치 나중에 찾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좀 답답해서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내가 사령관 임명됐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너희들이 계엄을 잘하니까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좀 알려주라. 육군본부는 매뉴얼도 없고 계획도 없다. 너희 좀 가져와봐라. 이런 얘기하면서 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 이재식이 12월 4일 00시 06분경에 합참 인원 전부를 대상으로 동보 시스템을 통해서 계엄사 기조실장 명, 계엄사 2실 8초 운용요원 총원 작전회의실 즉각 소집 이런 문자를 전송해서 비상소집 명령 발령한 거 알고 계시죠? 예, 나중에는 그렇게 나중에 알았습니다. 들으셨습니다. 이재식은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이 계엄과장 권영환에게 인원 구성이 왜 늦냐, 빨리 소집될 수 없냐고 계속 역정 내는 과정을 좀 옆에서 보고 일일이 전화하면 좀 오래 걸리겠다 싶어서 합참 모든 인원에게 문자로 전파를 했다고 하는데 증인은 예, 그렇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때 약간 아까 말씀드리지 왜 이렇게 이해 안 되냐고. 다른 데는 다 사람들이 와서 뭐 저 위에도 지금 장관님하고 사람들 다 와 있는데 거기만 유독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제가 조금 그 얘기했는데 그 과정에 아마 이재식 장군이 합참을 잘 아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께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12월 3일 23시 30분에서 40분경에 작전회의실에서 계엄과장 권영환으로부터 전국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김용현 장관에게 그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포고령 하더라고 또 언론 또 상황실 공개하라고 하고 나서 뭐 하고 내려갔는데 또 그 얘기를 해서 또 막 뛰어 올라가 가지고 장관님께 장관님 이거 대통령께 그날 위임을 받으셔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위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위임 받았다고 그러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임도 받았고 아까 법무검토도 받았다. 네, 김용현 네. 장관이 그랬다는. 예, 그때는 그런 쭉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위임은 그럼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안 물어봤고 다 그냥 권영환 대령이 대통령으로 위임 받았다 그래서 저도 가서 위임 받으셨습니까? 대통령께 위임 받았습니까? 그냥 여쭤봤는데 위임 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김용현 장관이 포고령 법무검토는 누구한테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 말씀은 전혀 없었고 법적 검토가 받았다, 완료됐다만 문서다 하신 이렇게만. 거예요. 알겠습니다. 70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인은 12월 3일 포고령 공포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비와폰으로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 피고인은 이제 윤석열 전 몇 대통령님을 시쯤? 말씀드려요. 계속 제가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다른 그 다른 질문으로 계속 드릴게요. 예. 12월 3일 23시 17분 경부터 23시 18분 정확한 시간은 17분 58초경부터 18분 32초경까지 약 34초간 피고인과 통화를 하신 걸로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서 증인께서 통화하신 걸로 확인되는데 혹시 그 내용 기억나십니까? 네, 저는 계속 제가 포고령을 하달해라고 공지한 시간이 23분이었기 때문에 23시 23분이요. 예, 23분이었기 때문에 공지하라고 한 다음에 바로 딱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3분들한테 지금 말씀은 17분이라고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정확한 시간은 17분에서 18분에 전화가 오셨고요. 네, 하여튼 그간에 대통령께서 전화 한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 포고령을 예, 공지하라고 줬을 지시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전화가 이제 공지하라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시했고 전화가 오셨다는 예, 예.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셨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포고령이 이로 하달되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네. 예, 하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청장. 예, 포고령 하달됐다고 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경찰청장한테 그런 말씀 알려줘야 전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하기 이전에 한 몇 분 전에 12월 3일 23시 15분경에 피고인께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통화한 사실이 확인이 됐거든요. 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통화하실 때 증인과 통화하실 때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통화를 했다. 아니면 또 통화를 한 내용이 무엇이다. 이런 거는 알려준 적은 없습니까? 매우 짧게 그냥 포고령 하달되었나요를 물어보셨고 네. 저도 대통령 전화니까 아주 놀라가지고 딱 수명 자세를 가지고 이제 예, 하달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외에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7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통화 이후에 통화 내용에 대해 김용현 장관에게 보고하셨습니까? 예, 대통령 전화 제가 처음 이제 전화를 받은. 네. 저는 전화기를 안 가져다니고 다른 이제 부관이 가지고 딱 전달해 줬는데. 증인 죄송한데 마이크 좀. 예. 조금만 대. 이게 부관이 통상 제 비화폰을 들고 있다가 주거든요. 예. 근데 바로 탁 주신 대통령 전화입니다. 딱 주는데
대통령께서 전화 주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통수권자시니까. 그래서 얼른 장관님께 가서 대통령 전화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김용현 장관이 뭐라고 하던가요? 예, 대통령 전화 오셨고 포고령 하달됐나 물어보셨고 경찰청에 하달된 사실 알려주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또 비슷하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게 생산하는 게 아니라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경찰 증언하라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경찰 증언을 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경찰 증언을 증인께서 하실 수가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 제가 할 건 아니고 예. 협조하라는 쪽으로 아마 제가 청장에게 전화하니까 네. 경찰청장에게 전화하니까 네. 경찰 증언해라 쪽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용현 장관 국회에 경찰 경력을 증언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그때 당시 처음엔 제가 언론이나 뭐 국회에 제가 나가서 이제 또 출석하고 하면서 국회 단어가 나와서 국회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나중에 두 번째 진술 때 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회라는 생각 그때는 안 들었고요. 그냥 예. 경찰 증언해라 그리고 뭐 말씀하시는데 제가 직접 뭐 어떤 과정 속에서 생산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걸 전달하는 거고 네. 했었고 또 청장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한참 제 전화번호를 뒤졌는데 청장 전화번호가 없었습니다. 군에서 사용하는 그 전화기에는 없었습니다. 그 비밀을 통할 수 있는 전화기에. 네. 그리고 또 주변에 막 비화폰에 없었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막 물어봤습니다. 경찰청장님 전화번호 아시는 분 계시냐? 합참 지통실이니까 당연히 알 거 아니냐 해서 쭉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막 그 와중에 뭔 얘기를 했는지도 진짜 막 넘어가고 있었고 막 그러고 있다가 아이콘에 그 시간 너무 걸리면 안 되겠다 잘 말씀들 하셨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장관님 제가 청장님 전화번호가 경찰청장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장관님 혹시 전화번호 있으면 좀 주시면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관님 주시는 거 가지고 와서 또 뒤로 나와가지고 눌러가지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예. 그러면 김용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그 경찰을 증언하라고 요청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그런 얘기는 말씀도 안 없었습니다. 하셨고 그냥 대통령 지휘상을 수명하는 듯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전달해 드렸으니까 예. 그걸 약간 수명하듯이 그렇게 말씀. 75항은 생략하고 76항은 좀 바꿔서 묻겠습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그 비화폰으로 경찰청장에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번호가 없어서 수소문하다가 안 되어서 장관에게 혹시 뭐 전화번호가 있냐 해서 예, 장관의 비화폰으로 예.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예, 하셨다는 하여튼 말씀이시죠? 장관님이 폰을 한 두세 개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를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7항입니다. 그 김용현 장관의 경호처 정부 비화폰을 통화 기록을 보면 12월 3일 23시 22분 08초경부터 23시 23분 19초경까지 약 1분 11초간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김용현 장관이 아니라 증인께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한 내역입니까? 맞습니다. 그 대통령 다시 장관님 폰으로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증인께서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통화를 하셨나요? 아니면 김용현 장관이 전화를 걸어서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를 하다가 증인을 바꿔줬습니까? 이렇게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 통화는 제가- 안 하고 예, 증인이 예. 처음부터 계속 통화하셨다는 네네네.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증인은 조지호 경찰청장과는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셨습니까? 맨 그 포고령 이들과 하달되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말씀하신 거 전달하는 과정에 경찰 증언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내용을 설명도 해주셨습니까? 아니 제가 그때 공지하라 그러고 넣어버렸기 때문에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네. 포고령 내용을 제가 외우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냥 하여튼 뭔가를 뭐 이렇게 그냥 말씀하신 걸 얘기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라만 경황이 좀 없어가지고. 그 피고인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을 하달해줘라라고 했을 때 그때 그 포고령 내용도 좀 설명해주라는 지시가 없었어요. 그런 말씀은 뭐 내용이 아니고 포고령이 하달됐다는 것을 좀 청장에게 하달된 사실만? 예, 사실 예. 알려주라 이렇게 딱 느낌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8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그 조지호 경찰청장과의 통화 당시에 국회 경력을 경찰 경력을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으신가요?
예, 그런 거요. 하여튼 경찰 국회라는 말 진짜 그 기억이 안 나고 경찰 정원 이런 톤의 얘기가 있었다는 기억이 경찰 증언 요청한 예, 것을 조지호 기억이 총장하고 나신다는 통화할 때는 말씀이세요? 그걸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제 검찰이나 다른 사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증인과 통화할 당시에 증인께서 포고령이 내려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국회를 차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증인의 기억은 다르십니까? 그 하달할 것이다가 아니고 저는 하달되었다는 쪽에 더 생각이 깊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예, 뭐 그 순서는 이제 뭐 하달되었다고 어차피 하달될 건 라고 되는 말씀드렸을 것 건데, 같고 하달되었습니다. 그 경찰을 좀 정원해달라 이런 쪽으로 얘기했지 뭐 그때 위치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국회 뭐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지호 경찰청장 진술대로 그 국회를 차단해달라 이런 취지의 예, 없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예,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12월 31일자 조사인데요. 김용현 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알려주라고 하면서 몇 가지 지시를 했다. 예, 뭐 이렇게 전달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몇 가지 지시라는 게 경찰 증언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 국회 차단 지시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러다면 제가 좀 기억이 명확할 텐데 그런 건 네. 없고 포고령과 관련되었다는 정도의 느낌이고 포고령 내용을 잘 정확하게 제가 숙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전달하듯이 했는데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85항입니다. 증인은 포고령 하달이나 경력 증언 등 요청이 피고인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의 지시라는 사실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알려주셨습니까? 그렇게 안 해서 포고령이라고 하달되었습니다.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말을. 예, 딱 그게 딱 저 머리에 있습니다. 누구의 지시라는 예, 그런 얘기를 따로 말씀은- 하신 기억은 없으세요? 예, 전혀 그런 말은 할 이유도 없고 알겠습니다. 그냥 핵심만 딱 얘기했습니다. 그럼 경력 증언 요청 등에 대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때는 그냥 막 긴 말 안 하셨고 뭐라 하시면서 알겠다는 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